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5년 2월 4일 실버피아 뉴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여러분. 그동안에 골기대 정책 세미나 준비 참여 관계로 아침 방송이 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동영상 비디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아침 방송 시간에는 지난 2월 2일 날 있었던 골기대와 세미나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현재 그 여의도를 뜨겁게 달구어 온 장교양 보건법 개정 통과 저지 물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에는 11시부터 골기대가 열렸죠. 그 전국 재가장교양기관 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노인장교양기관협회 한노연, 그리고 노인장교양기관 대연합회 장회의 장대연이 공동 주관한 이번 골기대에서는 정말 저희가 추산하기는 약 1200명 이상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멀리 흑산도 어디인지 아시나요? 저 남쪽 나라 어디 흑산도부터 또 강원도 이쪽으로는 뭐 양구 그런 쪽에 이런 멀리서부터 참여를 하셔서 이번 이슈에 대한 그런 열기를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골기대에서 보면 왜 이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대표 단체들 그리고 현장의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었고, 그리고 많은 공감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행사 끝나고 2월 2일 2시 반부터 열렸던 정책 세미나, 최동희 의원이 주최하고 노인장교양기관 대연합회가 공동 주관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먼저 원래 2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지가 됐습니다만, 그날 임시국회가 개원하는 바람에 2시 반부터 이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열리기까지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이 회의를 공동 주관한 노인장교양기관 대연합회의 장대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환 대표가 지금까지 연영, 그리고 왜 법안이 통과가 저지되어야 되는지를 모두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도 거의 그 좌석에 500석 좌석인데 서 있으신 분들 또 오셨다가 이제 우리가 중간에 가신 분들에서 약 한 7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1200명, 그리고 오후에 약 700명, 약 1900명 정도의 연인원이 동원된 굉장히 뜨거운 의미 있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2월 2일 이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차근 정리해드리고, 또 세미나에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하신 신창원 교수님, 경북대학교 신창원 교수님의 주제 발표 내용은 다시 우리 실버피아 뉴스 방송 사이트에 현장 녹화 방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여의도를 그 내용을 말씀하기 앞서서 이제 밴드에 올라온 글들을 좀 소개를 해올리죠. 요즘 밴드의 핵심 사항은 코리아 뉴스에 그 골기대 사항이 올라와 있어서 모든 그런 밴드 쪽으로 옮겨가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타이틀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뿌리채 흔들린다 하는 타이틀로, 부제는 보건복지부의 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총궐기라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죠.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시 정부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이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하였고, 정부의 기대대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간에 대한 토사구팽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제도 시행 8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제 와서 인프라 과잉을 운운하며 영리에 눈먼 민간, 재정 누수의 주범, 투명성이 없는 비윤리적인 집단인 것처럼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매도하고 제재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행포가 포착되면서부터다. 장기요양보험의 위탁사업자에 불과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무액에 관한 업무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악법의 시행을 서두르는 모양새 민간기관들이 자신들의 존폐를 걸고 저항권 행사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2월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문호건은 16,000여 개 기관의 총궐기대를 갖고 국회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개정악법의 완전 폐기와 상생정책의 추구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뜨거운 함성과 열기가 어우러져 2시간여 진행됐으며, 특히 그간 쌓인 울분과 고초를 반영하는 듯 전국 민간요양기관의 동시 폐쇄까지 불사한다는 뜻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절단에서는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에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 자본으로 설립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설 재무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운영권을 침해하는 유연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권리대에서 민간기관들은 장기요양급여의 수가는 노동력의 보상이지 무상지원 보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을 통해 획일적인 통제를 하려는 행위는 민간기관 말살 정책이며, 이로 인해 민간기관이 파탄하면 장기요양 제도도 파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장관이 고시한다는 것은 노사의 자율적 근로계약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며, 민간의 자율운영권은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처사임을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상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 수급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 행위를 이간하려는 의도까지 내포하고 있으며, 갑질에 익숙한 정부의 처사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장기요양 제도의 안정화는커녕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규제 개혁, 규제 완화라는 시대의 큰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민간 재가기관을 억압, 감시, 통제, 폐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계약법 통과 시도에 대해 민간기관들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규모 시위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들이 첫 번째 이슈이고요. 두 번째 역시 전재현의 김복수 대전 비대위원이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 2월 2일 이후에 향방과 2월 2일에는 어떤 전망과 과제가 있는가를 김복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이 장교양기관 그 단체 대표님들 역시 이 내용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활동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복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월 2일의 의의는 죄송합니다. 전국의 민간 장기 요양기관들이 노장법에 대한 복지부의 시스템과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하게 되었으며 당면한 현실에 대한 활동과 대응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또한 연대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습득하고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윤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그런 노장법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어르신을 잘 모시기 위한 그런 법안이라기보다는 민간 장교양 기관들이 첫 번째, 그 중에서 제가 장교양 기관들이 그 지금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재무규칙을 지킬 수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도록 재무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심각하게 본인들이 말하는 형평성을 어긋나는 심각한 형평성의 위배가 발생합니다. 우리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병원, 의원, 병원과 같은 경우, 의료기관과 같은 경우는 재무규칙이 역시 있습니다. 근데 재무규칙이 있는데 100병동 이상의 대형시설만 재무규칙을 지키도록 그것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화 적용이 아니죠. 권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교양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죠. 형평성에 맞지 않죠. 다시 말하면 탁상에서는 그냥 종업원이 한 사람 있는 조직이나 100사람 있는 조직이나 모두 구별 없이 재무규칙을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재무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공공기관에서는 재무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민간기관의 경우는 재무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고 단지 잉여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단지 그런 이 재무 회계 정보를 시군구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 행위가 재무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전담위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전담위원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야 그거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인력구조도 그렇게 넉넉한 인력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양시설 인력구조라는 게 배치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것보다 약간 위에 그런 것인데 이 재무회계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법안의 특징은 이 종업원 한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재무규칙을 지켜라.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을 한 사람 더 뽑아야 되겠죠.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정말 탁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보건복지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고 또 그런 시스템적인 의미로는 보건복지부의 편리를 위해서 시군구에서 현재 재무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단에게 관리하게 함으로써 좀 더 일을 편하게 하겠다. 국민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고 보건복지 편리성만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그때 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전에 소위원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회의록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법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관리를 위탁시키는 것은 급여 수가 정보와 그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무회계 정보도 공단에서 하면 좋은데 더 가관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돈을 들 필요 없이 공단이
돈을 들여서 공단 비용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관리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공단 돈은 우리 시민들의 돈 아닌가요? 장기요양 보험을 해서 이런 장기요양 보험 재원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말끝마다 복지재정 누수를 우리 민간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바로 보건복지부가 그 재정 누수의 원인이 아닙니까? 원인 제공자입니다. 보건복지부 범법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복수 의원이 말하고 있는 그 연대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서 여러 단체들이 걸기대를 하고 걸기대 참여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장대연, 노인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라고 하는 총체적인 조직을 통해서 여기 한노역 그 대표적인 법정단체는 한노역, 그 다음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두 단체들, 그리고 바른노인복지실천협회, 널싱홈협회, 민사협, 그리고 많은 그런 기관들이 합해서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대를 하면서 또 전대회라고 또 재가기관 협회, 한국정보나눔회, 공식적으로 참여는 아직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골기대회랑 정책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복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다가올 2월 24일에 법사위 제2소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또는 지금 상태로 보류시켜 놓을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희망은 정치 상황에 따라 어떠한 경색 국면이든지 변수를 바라며 장기간 의결이 미뤄져 종국에는 폐기에 이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민간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이 바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보건복지부라든지 그것과 협상해서 다른 협상에서 이렇게 의견을 수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당연히 전체가 폐기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입장에서는 수정 없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과 민간단체에서는 수정이 필요 없고 폐기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맞서고 있어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제2소위는 현재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야가 4명씩 속해 있습니다. 의결에 대하여 분석 구체한다면 반대의 중간사 찬성의로 앞으로 우리의 활동량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리라고 판단됩니다. 2월 1일 이후에 계약 폐기를 위한 활동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대 동력이 소실되어 이를 위한 실질적인 연대 실무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일단 국회 내 제 소위원회 의원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법적 테두리 내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약에 대한 전반기 전쟁을 이무단체와 신생단체가 주도했다면 후반기 싸움은 법정단체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협은 이미 이 사회를 통해서 이 법안을 반대하겠다는 의결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박길진 회장이 이런 권리대회라든지 정책 세미나에 등장하지 않고 숨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숨어 있는 것이 협회 입장에서 어떤 득이 될지를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비난받는 상황까지 왔지만
모든 것은 앞으로 활동량에 따라 충분하게 변할 수 있다는 올바른 상황 판단을 바라고 이 전쟁을 힘있게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어진 기회마저도 놓친다면 아마도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직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급박하지만 가능하다면 이번 계약을 주도한 복지부 담당관과 청구입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죠. 그리고 발의한 의원 김성주 의원과 오재세 의원, 남인순 의원, 그리고 법사위 제2소위원들과의 공개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피해를 피력하고 설득하여 명분 있게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개정 법안이 발의되지 못하도록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후 발전적 비판을 통하여 올바른 복지를 세울 수 있도록 미래적 희망을 앞당길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사실은 정책세미나 2월 2일 정책세미나를 주관한 최동희 의원께서 우리 민간단체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2월 6일날 보건복지부와 그 법정단체 사명,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은 한노영, 그리고 또 어디죠? 한국장교환기관 정부나눔회, 한국재가시설협회, 그리고 노인복지중앙, 이 4개 단체들의 대표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민간 재활단체 4명들이 등장해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갖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밴드에서 이 간담회라고 하는 성격이 어떤 지금 현안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경청하고 그런 것을 수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보다는 지금 현재 법안이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한 후기 때문에 절대 수정이라는 것은 없이 법사위를 통과를 하고 그 앞으로 하위 법안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최동희 의원이 세미나 인사말에서 한 것이 발단이 돼서 뜨겁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책, 그리고 그날 또 최동희 의원께서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배경들은 중립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최동희 의원께서 이 법안은 이미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를 하고 하위법에서 좀 더 다른 게 맞지 않냐라고 하면서 왜 지금까지 법사위로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예를 들면 법안이 대표 발의돼서 소위원회 상임위에 올 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 말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뜨겁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유의 간담회라면 참석을 민간단체는 하지 않겠다. 아까 김복수 대표위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1단계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주요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법정단체들이 나서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하자면 재야단체들이 바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4일날, 2월 6일날 우리가 어떤 형태로 실제 간담회 참석할지, 아니면 간담회는 보이콧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상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이 개정 법안을 민간단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고쳐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번 법안이 발의돼서 보건복지부 상임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하위 법안에서 그 내용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어떠냐? 민간단체들 입장은 이 개정 법안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멍가게도 못한 그런 재가기관의 형평성을 이유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병원의 경우는 100병동 이상만 재무규칙을 그것도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직원들 2~3명 있는 곳에 재무규칙을 두라고 하는 것이 맞냐? 공생도 마찬가지고 30인 이하 시설, 50인 이하 시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게 그런 것이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이 계약 조항은 지금 와서 반대라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민간기관 단체 대표들이 반대를 해온 사항입니다. 절대 그건 수용을 못하겠다고 반대를 해온 사항인데, 그런 반대를 해온 사항들을 살며시 소요해서 집어넣고, 그게 언제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있냐,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한 것들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에서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 7~8년 동안 꾸준히 우리가 당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당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도 그것을 수긍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은 요구사항이 절대 이 법안에 수정 통과는 있을 수 없다. 당연히 폐기다. 그러니까 철수거나 폐기다. 이런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그런 데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마당에는 협상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내용들이 지배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참가 아직 대표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참가 대표자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죠. 그런 법정 단체 쪽이나 민간 단체 쪽이나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들도 많이 오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월 5일 장대연에서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최동익 의원님께는 과의 의견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그런 것이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민간단체 대표들이 2월 5일 최동익이 간담회를 주재한 최동익 의원을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직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밴드에 올리거나 상황을 오도하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죠. 이런 건 어떠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는데 제 의견을 들어보고 010-891-5755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건복지 간담회를 만약 참석을 제한단체들이 한다면 우리가 내걸 조건은 첫 번째, 이런 건 어떠세요? 보건복지부가 이 법을 꼭 이번 회기 내 또는 이 법을 강제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의견을 경청해서 제야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법안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지금 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문서로 서약을 하게 되면 제야단체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민간 제야단체들의 대표들 공식적인 합의가 없이는 이번 노장법 일부 개정 법안의 통과를 보류한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 서약을 하겠죠. 두 가지 서약을 한다면 우리는 한번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서약을 한다면 참여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서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방적인 보건복지부 입장, 이 법은 통과되어야 된다, 또 민간 제야단체 입장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제안들을 해보죠. 서약을 하고 문서로 만들고 서로 그 제야단체들의
합의 사항이 없이는 절대 통과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석할 의사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는 또 내일 아침 시간에 말씀드리고, 내일 오후쯤에는 장대현이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른 아침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몇 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침 너무 일찍이니까 녹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녹화 방송을 하든 현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든 감사를 드리고, 이 내용은 바른복지의 카페에도 당일날 그런 방송 내용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노인 장교환기관 연합회 카페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퍼날레기를 할 수 있는데, 퍼날레기를 계속 하셔서 이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